안녕하세요. 떨림보단 설렘으로 느린 대신 여유롭게 파킨슨병과의 슬기로운 동행 가이드 파킨슨TV 시즌3 MC 김선희입니다. 네, 오늘도 네 분의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병원 신경과 김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료원 신경과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바스기념병원 신경과 김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병원 신경과 황윤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킨슨병과 싸워야 했던 역사적인 인물들과 함께 미디어를 통해서 그려졌던 이 파킨슨병 환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파킨슨병이라는 명칭 자체가 어떤 인물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환자분들이 항상 이제 파킨슨 병입니다. 딱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이제 우선 놀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네. 병 이름 때문에 더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무서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처음 이런 환자들을 좀 발견해서 기술한 그 의사의 이름입니다. 제임스 파킨슨이라고 해서 19세기 그 영국에 살던 의사분인데요. 자기 외래온 환자들을 갖다가 봤는데 좀 환자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좀 느리게 걷고 뭐 떨기도 하고 불편한 걸 호소하는 사람들을 자세하게 기술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떨림마비라는 그 에세이인데 얼마 후에 나중에 장 마르팅 샤코라고 하는 다른 또 의사분, 되게 유명한 신경과 의사거든요. 그분이 이런 환자들의 이름을 붙여줘야겠다.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분이 이런 거 다 써놨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 파킨슨병의 어원은 그 제임스 파킨슨이라고 하는 의사의 이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19세기 말에 파킨슨병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 건데 그럼 이 파킨슨병이 그 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파킨슨병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저희가 파킨슨병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저술에 마비 환자, 손과 사지를 떨면서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리처드 2세라는 희곡이 있는데요. 떨리고 느려진 이 손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구나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그것도 파킨슨병을 묘사한 게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셰익스피어 굉장히 또 유명한 위인들인데 여기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곳에서도 뭐 파킨슨병이라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티토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약속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원한 젊음도 같이 보장을 받았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만 받으니까 생명은 오래 가지만 계속 늙으면서 자꾸 이제 몸이 느려진다든지 막 침을 흘리고 동작도 둔해지고 그런 모습이 좀 파킨슨병과 유사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소원을 좀 제대로 빌었어야 됐는데. 네. 고대 신화는 보면 소원을 애매하게 빌면은 큰일 난다는 게 많이 나와요. 정확하게, 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굉장히 이제 무슨 보험 약관처럼 빌지 않으면은 아킬레스건처럼 잘 잡아야 되는 막 잡고 그런 거를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이제 일부만 보상받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소원 들어줄 때 애초에 좀 찰떡같이 알아들어갖고 아, 해줘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면 약간 약 올리는 개념으로 좀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이 상담을 오실 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편이신가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훌륭하시네요.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만한 사람 중에 파킨슨병을 알았던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네,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복싱의 전설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알죠. 그래서 이제 선수 생활 은퇴한 다음에 40대부터 안정시 떨림이랑 서동증과 같은 파킨슨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30년 이상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알리가 이제 선수 생활에서는 굉장히 이제 날렵하면서 화려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투병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제 전 세계 팬들이 이제 큰 안타까움과 함께 이제 대신 그런 파킨슨병의 인식을 높이는 이제 계기가 되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제 파킨슨병에 있어서 이런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무하마드 알리 파킨슨병 센터라는 걸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다른 파킨슨병 환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파킨슨병을 더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뭔가 내 병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자세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인물 말고 또 다른 인물은 없을까요?
네. 일단 또 다른 인물로는 그 가톨릭계 수장인 그 요한 바로 2세 교황님도 파킨슨병을 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2년쯤부터 파킨슨병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2001년쯤에 공식적으로 파킨슨병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이라든지 이제 선한 영향력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전설적인 배우 마이클 제이 폭스가 있습니다. 영화 백투더퓨처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91년도 29살의 나이에 이제 파킨슨 진단을 받았고요. 네. 근데 이제 재미난 점은 7년 동안 숨기면서 연기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숨겨서요? 아마 초기 단계라서 아마 증상이 굉장히 경미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30년 이상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 마이클 제이 폭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면서 파킨슨 정복을 위한 수많은 연구들에 이제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진단을 받은 거잖아요. 젊은 사람이 파킨슨병에 진단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파킨슨병이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나이는 60세인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막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거든요. 아주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런 한참 사회적인 활동할 시기에 병에 걸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당직이라든지 떨림, 몸이 느려짐 이런 것들 때문에 동작 자체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유병 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배우처럼 29세에 파킨슨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사람 기대 연명이 80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50년 동안의 인생 과정에서 굉장한 뭐 절망과 우울감을 많이 느끼겠죠. 어쨌든 젊은 사람이 파킨슨병에 걸리면 삶의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혹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파킨슨병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그 영화 중에서 러브 앤 드럭스라고 하는 앤 해서웨이 네. 아시죠? 그분이 이제 젊은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를 연기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매기잖아요. 그 떨림 때문에 막 사랑을 포기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찡하기도 했었는데 그 매기가 막 떨잖아요. 영화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실제 환자와 비교해서 얼마나 유사한가요? 저도 이번에 이제 촬영을 준비하면서 실제 러브앤드럭 영화를 봤거든요. 처음 딱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어떤 소감은 영화가 좀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저는 청소년 관람 불가고요. 네. 자녀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되고. 영화 속의 주인공 매기는 사실 이제 뭐 일상생활에 거의 문제가 없는 거의 초기 단계의 파킨슨병 환자처럼 보였었고요.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뭐 약통을 열거나 또는 뭐 가위질 같은 이제 맞아요. 그런 동작을 할 때 떨림이 있으면서 좀 동작에 제한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전형적인 파킨슨 떨림은 이제 주로 가만히 있을 때 또는 걸을 때 이제 안정시 떨림이 생기고 즉 손을 사용할 때는 오히려 떨림이 약간 주는 게 특징인데 좀 매기에서 보이는 떨림은 이제 전형적인 파킨슨 떨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제 약병 이런 거 못 여는 거는 조금 본인의 약간 그 격정적이고 힘든 상황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서 영화적 허용이나 좀 표현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떨림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심적인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파킨슨병에 사실 운동 증상, 뭐 몸이 느려지고 떨리고 이런 증상들도 있지만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그것과 같이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비운동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환자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이제 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아파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픈데 사실 나이 든 환자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환자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도 힘들지만 이렇게 나를 멀어져 가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상대방도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영화 말고 이 파킨슨병을 주제로 한 또 다른 영화가 있을까요? 그 로버트 드니로와 로빈 윌리엄스가 출연한 어웨이크닝이라는 이제 영어 제목으로는 어웨이크닝인데 아마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사랑의 기적으로 번역돼서 나온 영화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 아마 이제 엘도파라는 약이 처음 나왔을 때 실제 파킨슨 병은 아니지만 기면후 뇌염이라고 하는 뇌염의 후유증으로 파킨슨 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해서 기적같이 깨어나가지고 막 움직이는 엘도파의 기적을 보여준 영화인데 사실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엘도파 약물에 대한 한계도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처음에 효과가 좋지만 병이 진행하고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약의 부작용에 의한 뭐 공격성 형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희망과 절망을 같이 준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나는 게 엘도파가 레보도파 맞죠?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역시 파킨슨 TV MC분답게 네,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엘도파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보도파입니다.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엘도파가 이런 극적인 효과를 보인 거는 사실 이제 영화적 그런 효과가 좀 가미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파킨슨 환자에서도 그런 레보도파를 썼을 때 운동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여기서는 또 이제 영화에서 수면병도 같이 앓고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 이제 1910년대, 20년대 때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돌았거든요. 근데 이 독감 후유 증상으로 이렇게 뇌염까지 가서 여러 가지 뇌병증을 앓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그때 당시 많았고 1960년도에 사실 레보도파가 개발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것도 보여주는 건데 참 영화 보면 재밌었던 게 이 환자한테 약을 얼만큼 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개발된 약이니까 뭐 몇 미를 줘야 되고 이걸 몰라서 적당한 용량과 이런 걸 개발하는 게 사실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뇌 손상이 이미 심한 사람한테 썼기 때문에 그 기적적인 효과가 길지 않고 그거 자체로 이제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라든지 약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의사의 모습도 중요하죠. 한 번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로빈 윌리엄스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퇴행성 질환인 루이소체 치매라는 병을 앓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으로 인한 극도의 우울감이라든지 동작으로 인해서 본인의 직업을 지속할 수 없음에 대해 절망을 하시고 결국은 이제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하셨었거든요. 영화에서는 환자를 고쳐주는 의사였는데 실제로는 이제 병을 진단받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삶이란 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병을 이겨내는데 가장 중요한 힘은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지, 그리고 주변의 도움, 연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야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들을 해본 것 같아요. 이 주제를 혹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파킨슨병은 특별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고 그 유명하신 분들도 병마를 이제 이겨내는 과정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파킨슨 TV 그리고 저희 KMDS 학회도 환자분들이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파킨슨병을 앓았던 좀 유명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까요. 아시죠, 다들? 파킨슨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